삼부토건이 처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알려진 건 지난 2022년 6월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사정에 밝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와 전후 재건 관련 MOU를 맺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주가가 치솟았지만 기사 내용은 허위였습니다. 이 협회 관계자는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무산됐는데 기사가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삼부토건이 낸 기업 보고서를 보면 당시 해외 사업은 정리 중이고 비중은 0.04%에 불과하다고 적었습니다. 즉 해외 재건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이듬해 5월 삼부토건은 이번엔 이 협회가 폴란드에서 주관한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에 참석합니다. 포스코 등 대기업 현지 법인 등이 우크라이나 지자체와 재건 사업 MOU를 맺는 자리였습니다. 삼부토건은 참석 나흘 전 국토부 차관과 면담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컨퍼런스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삼부토건 주가는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한 달 사이 삼부토건 주가는 94% 가까이 뛰어 코스피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도시나 업체 4곳과 MOU를 맺었다고 홍보한 덕이 컸습니다. 그런데 협회 측은 이때도 MOU가 이례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MOU 홍보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모르는 내용이었다며 내용을 확인해보니 도시 이름 등을 볼펜으로 수기 작성한 문서였다고 말했습니다. MOU를 맺은 다른 기업들은 협회가 만든 형식에 맞춰 문서 내용을 다 프린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검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부토건 측은 관련 MOU가 정상적으로 체결됐고 금감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며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차관 만남과 관련해 국토부는 지역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요청을 위한 면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종호 씨가 내일 3부 체크하고라고 한 게 2023년 5월 14일 일요일이에요. 그다음 5월 15일 월요일이 단기 저점입니다. 삼부토건 주가가 앞뒤로 몇 달 중에 제일 낮은 주가예요. 근데 16일 날 소위 영부인 회담을 필두로 해서 주가가 꿈틀대고 올라가고 폴란드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종전 재건 포럼 네. 거기서 팍 뛰고 또 심지어 이제 대통령까지 움직여갖고 그렇죠. 폴란드 방문한 시기에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이제 5배 이상이 쫙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대통령 부부의 움직임과 주가의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있냐고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호재성 뉴스나 이런 게 많이 나도 이걸 누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고 가지 않으면 이렇게 5배까지 오를 수는 없다 이게.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의문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희룡 장관하고 같이 갔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알만한 사람은 다 뜨악했어요. 웬 삼부토건? 뜬금없었지. 맞아요. 지금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인데 웬 삼부토건이야? 그리고 뭐 어디 우크라이나 지자체하고 MOU를 맺었다? 이거는 냄새가 너무 난다. MOU가 주가 조작이 제일 많이 쓰이는 수법이잖아요.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네. 계약 안 해도 돼.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네. 사실은. 근데 MOU를 맺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주가를 요인이 되죠. 띄우고 나중에 없던 일 만들기에는 딱 제일 좋은 좋지. 거죠. 네. 네. 그런 일들이 예. 이제 희한하게 벌어졌는데 여튼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건 이제 금감원이 밝혀낸 아니, 근데 거고. 그때도 네. 김용남 의원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했. 저희가 그때 오죽하면 그 최혜병 입법청문회 할 때 특검 입법청문회 할 때 국회 그 현장까지 갔었어요. 거기 복도에서 우리가 라이브를 같이 아, 했었어요. 그래요? 예, 김용남 아. 의원님 오셔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 놓아 외쳤으니 그때도 이 금감원이 네. 조사를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 왜 이거 조사 안 하냐라고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고 그때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뭉개고 있다가 이제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2-3달 이후에 착수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한 예. 2달 이상 끌다가 예. 착수했다고 해서 이제 기다려 보라고 덮었는데 안 나와요, 결과가. 그렇지, 맞아요. 안 나오다가 이제 내일 모레
탄핵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것은 예. 앞서 이제 최윤경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금감원이 이제 보도 자료 내고 사건을 이첩하는 정도인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본인이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참 우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블랙펄 인베스트의 네. 이종호 씨입니다. 공수처가 이 사람을 딱 한 번 수사하고 일절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다 깡통 휴대폰 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도 바꿨다는 것이고 네. 그런데 실제로 그 김규현 변호사가 조사받으러 공수처에 들어가서 다 싹 다 양심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이종호의 변호인이었고 변호인 출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음으로 양으로 너무 이상한 일들이 겹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특검으로 규명을 네. 해야 되는데 정말 최상목 대행이 아. 임명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재앙적 상황이에요. 이종호 씨가 김건희 계좌 여사의 관리인이었죠. 그죠, 계좌 관리인이었고 예. 또 그렇게 이어지고 이종호 씨는 또 삼부토건의 그 회장이랑도 또 친분이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상황인 밀접하죠. 거고. 네. 그리고 뭐 잠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요즘 주가 조작은 이렇게 티나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랜 기간 뜸 들이고 여기 비료 주면서 물 주고 이러면서 2, 3년 묵히면서 이제 주가 조작하는데 여기는 대놓고 했단 말이죠. 아주 짧은 기간. 이거는 무조건 걸리거든요. 사실 든든한 뒷배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대놓고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네. 과연 이게 금감원의 전 단계인 그 한국거래소, 네. 증권거래소의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에 안 걸렸을까? 당연히 걸리죠. 무조건 당연히 걸릴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2달 사이에 5배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량은 수백 배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거래소에 그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 항시. 그래갖고 빨간불이 빡 떠요. 이 정도 사안이면. 그럼요. 그러면 이제 빨간불 들어오면 들여다 본다고 거래소 직원들이 일단은 거래소 직원들이 봐서 기초자료 수집을 해서 네. 그걸 금감원에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금감원에서 그 검사역들이 기초적인 조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거래소 단계에서 걸렸을 사안이야. 당연히 걸리죠. 근데 이게 어떻게 2023년부터 1년 동안은 아무 조치가 없었고 최상병 사망 사건 때문에 시끄러지고 나서도 거기서 2-3달을 끌다가 그때서나 시작하냐고요. 전 이상해요. 이거 이상해. 이거는 모든 게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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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른 이상해. 속도로 그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가 조작에 주가 조작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직접 참여한 행동자들 말고 여기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띄워준 같이 이제 끼워준 정권도 같이 그럼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그래야죠. 장관, 차관 네. 뭐 그게 이렇게 일단 그 폴란드에서 열렸던 그게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방문 전에 있었던 행사인데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 포럼에 이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자기 SNS에 그 민간 행사였다 이렇게 띄웠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문단을 국토부에서 짠 게 아니다. 근데 최근 속보 보니까 그 민간 행사라고 하는 포럼에 국토부 장관이 초청도 받은 적이 없대요. 왜 갔어요? 근데? 그럼 왜 갔어요? 초청도 안 받았는데. 그럼 왜 갔냐? 그렇죠. 아니 말이 안 그러면 되는 거죠. 국토부에서 방문단을 한 것도 짠 게 아니고 그 삼부토건 대표이사를 국토부에서 넣지 않았으면 네. 누가 넣냐 그러면 용산에서 넣냐 그러면 그렇죠. 이거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생각해보니까 양평도로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던 양평고속도로? 예, 네. 때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엎치고 덮치고 설쳐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너무 이상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르마를 타가지고 다 확인을 해보면 그 끝에 정점에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아이고, 예, 잠정치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삼부토건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하고 오랜 깊은 인연이 있는 기업이고 물론 네. 이제 지금은 또 다른 뭐 검찰 출신이었다가 또 최근에 또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변동이 있는 건 사실이
사실이지만 그 초반에 있었던 삼부토건과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기자들이 의혹을 가지고 취재를 했던 건 사실이고 물론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삼부토건이 조남욱 회장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일가가 지배주주였잖아요. 근데 그 지배주주와 경영권이 몇 번 바뀐단 말이죠. 근데 전후 지배주주하고 다 친한 사람이 이종호 씨예요. 거긴 다 알아. 네. 다 친해. 앞뒤로가 다 친해. 그리고 조남욱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넘기면서 주식을 다 팔았느냐 네. 아니면 좀 남겨놨다가 이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 주가 급등기에 자녀 지분을 그때 팔았느냐 그건 봐야죠. 네. 들여다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주가 조작하던 사람들은 그냥 주식 투자 내지는 투자 못 합니다. 왜냐면 못 끊어요 이거. 네, 이거 한 번 하면 5배, 10배 그냥 가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거기 말고도 옳은 회사 많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 어느 기업 방문을 해요. 뭐 지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업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 뜨긴 뜹니다. 한 1, 20%, 2, 30% 떠요. 근데 그거는 그 회사가 정말 좋은데 그동안 안 알려졌을 경우에는 그 이후로 더 갈 수 있지만 보통 대통령 방문 끝나고 나면 다시 슬슬 빠지면서 원래 가격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이거는 굉장히 판단하기 이례적이죠. 쉬운, 이례적이고 그래서 너무나 판단하기 쉬운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는 이건 뭐 굉장히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